안녕하세요. 압구정 한명입니다. 오늘은 타이타닉 프로파일러라는 제목을 가지고 타이타닉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이타닉 사건은 1912년 4월 14일 일요일 밤 11시 40분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서 타이타닉이 빙산과 충돌하면서 바다 밑 해저 4km 지점으로 가라앉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승무원 포함 탑승객 약 2,200명 중에 1,500명이 사망하고 700명이 생존한 그런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1997년 세계적인 명장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 의해 제작되고 개봉되었던 타이타닉이란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을 맡았던 레오날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타이타닉 뱃머리에서 양팔을 벌리며 사랑을 속삭이고 미래를 꿈꿨던 그 장면, 바로 그 영화의 압권이었습니다. 세계 많은 영화 팬들은 이 장면을 아름다운 장면으로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영화들은 실화라 하더라도 픽션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에 기반한 팩트에 입각한 그런 타이타닉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타이타닉이 100여 년 전에 실제로 제작되고 건조되었던 영국 앞에 있는 섬나라 아일랜드의 북쪽 북아일랜드 벨파스트라는 곳에서 건조되고 제작되었던 모습입니다. 다 제작된 후에 진수식을 가졌는데 진수식 행사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의 초대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로 타이타닉에 탑승했던 손님들이 소지했던 바로 탑승 티켓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지금 실제 타이타닉이 건조되던 배가 만들어졌던 그 현장이고요. 그곳에 박물관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벨파스트 타이타닉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타이타닉 배 모형을 만들어 그걸 기념하고 있고요. 지금 HW는 타이타닉을 만들었던 조선사 할랜드 앤 울프사의 로고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벨파스트에 있는 타이타닉 기념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옆에 노란색이 할랜드 앤 울프 조선사의 공장지대가 있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벨파스트가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사진을 보고 알아볼까요? 자, 사진에서 보시면 그 빨간 네모 박스 안에 벨파스트라는 곳이 보이죠? 바로 이곳이 타이타닉이 건조되었던 장소입니다. 좀 더 사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북쪽 아일랜드의 벨파스트라는 까만 지점이 보이죠? 그곳이 바로 타이타닉이 건조되고 제작되었던 벨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타이타닉이 출항 직전에 찍었던 사진이죠. 바로 주변에서 사람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타이타닉은 스크류를 3개나 장착한 그 당시 최고의 기술력으로 제작한 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기본이고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 같은 운동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졌습니다. 이번에는 지도를 보고 타이타닉의 운항 일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10일 영국 남부의 사우스햄튼을 출발하여 4월 10일 프랑스 북부 쉘브루 지방에서 손님들을 더 태운 후에 4월 11일 퀸즈타운, 오늘날의 아일랜드 코브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 퀸즈타운에서 마지막으로 손님을 태운 후 뉴욕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목적지 뉴욕을 향해 출발했던 타이타닉은 항해 4일째가 되던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이제 처음으로 빙산과 마주하게 됩니다. 막루에서 빙산이 있는지 없는지 빙산 감시 임무를 맡았던 갑판 선원 레지날드 리와 프레드릭 플릿이 약 20m 높이의 빙산을 약 700~800m 전방에서 발견하고 프레드릭이 급하게 종을 크게 3번 치고 비상전화로 곧바로 1등 항해사 머독에게 알렸습니다. 보고를 받은 1등 항해사 머독은 배 키를 전속력으로 좌연으로 돌렸지만 거리가 너무 짧았던 이유로 타이타닉 선미 우측 하단 부분이 빙산과 충돌하면서 배 우측 하단으로부터 바닷물이 계속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쪽 승객들은 큰 충격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으나 위쪽 승객들은 약간의 흔들림을 느꼈을 뿐 잠에서 깨어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충격을 느끼고 올라온 사람들이나 갑판 위에 있었던 승객은 오히려 즐거운 분위기였다고 전합니다. 3등실 승객들은 얼음 조각으로 축구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기념으로 위스키에 쓸 얼음도 가져갔다고 하죠. 스미스 선장은 잠에서 깨어 상황을 파악한 후에 배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12시 10분에 전원 긴급 탈출 명령을 내리고 SOS를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모든 승객들과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으며 좌연에서는 2등 항해사 찰스 라이틀러가 우연에서는 1등 항해사 윌리엄 머독이 구명무트를 하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타이타닉과 관계된 중요 몇몇 인물을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진의 이 인물은 타이타닉이 소속되어 있던 화이트 스타라인 회사의 브루스 이즈메이 회장입니다. 이 사람의 빗나간 욕심 때문에 타이타닉이 침몰 사건을 당했다고 분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대서양 항로 운항의 유일한 상대 회사였던 커나드 라인이라는 회사와 운행 시간 단축 경쟁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 대서양을 운행하던 모든 배들은 북쪽 그린란드 부근에서 떠내려온 빙산들이 그 떠다니는 해역에 들어오면 밤에는 배 시동을 끄고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확보되는 아침이 되면 다시 시동을 켠 후 빙상을 피해 운항을 재개했던 것이죠. 그러나 브루스 이즈메이 회장은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에게 전속력으로 타이타닉이 달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서양 항로의 최고 빠른 운항 기록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타이타닉 사고 원인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수많은 쥐레가 매설되어 있는 쥐레밭을 전속력으로 달리는 어리석은 군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브루스 이즈메이 회장은 나중에 사고 현장에서 탈출할 때 비열한 방법으로 탈출해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후에 죽을 때까지 비난에 시달리며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토마스 앤드류스라는 사람으로 타이타닉 설계자입니다. 사고 현장 당시에서 의연한 죽음을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에드워드 스미스 타이타닉 선장입니다. 우측의 인물은 영화 타이타닉에서 선장역을 대역했던 인물이죠. 사실 이 타이타닉에는 드라마틱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타이타닉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당시 나이가 62세였는데요. 타이타닉 선장을 맡을 때 마지막 항해를 할 조건으로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타이타닉이라는 이 배는 3년 동안 힘들게 건조가 됐지만 처음으로 첫 출항하는 배였습니다. 여러분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항해하는 선장과 처음 나온 최신식의 세계 초호화 유람선이 만나서 대서양 한가운데서 같이 침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는 약 3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노르웨이 소속의 고래잡이 배였던 포경선 트롤 5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약 36km 지점 곁에 캘리포니아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대는 96km 지점에 떨어져 있었던 카르파티아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척의 배 중에서 결국 구조하러 왔던 배는 96km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카르파티아호가 달려와서 구조를 했던 것이죠. 그럼 가장 첫 번째 18km 지점에 있었던 이 노르웨이 소속의 트롤 5선은 왜 구조하지 못했을까요? 나중에 조사해서 알려졌고 이 트롤 5선의 선장이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이랬다고 합니다. 이 트롤 5선은 고래잡이 배였습니다. 불법으로 고래를 잡던 포경선이었는데 타이타닉에서 구조 요청을 위해서 조명탄을 쏘아 올리자 마치 경찰이 단속 나온 줄 알고 해경으로 알고 그냥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타이타닉 영화에도 나오지만 바로 불빛이 보였는데 그 배가 멀리 도망갔다고 그 타이타닉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가 궁금해했던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6km 지점에 떨어져 있었던 이 캘리포니아호라는 배 있죠. 이 배는
커나드 라인의 상대 회사의 배 소속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배는 사실 그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던 밤이 되면은 시동을 끄고 잠을 잔다. 이 기본적인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던 배였습니다. 사실 타이타닉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의 지시로 12시 10분부터 SOS 구조 요청을 긴급 타전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캘리포니아호의 무선사였던 사람이 12시에 헤드셋을 내려놓고 그만 잠자리에 들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뉴욕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 캘리포니아호의 선장과 이 무선사 직원들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었지만 도덕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난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96km 지점에 떨어져 있던 그 캘리포니아호가 아닌 카르파티아호가 SOS를 받자마자 바로 전속력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96km면 육지에서는 시속 100km만 놓고 오면 1시간도 못 돼서 달려오는 가까운 거리죠. 그러나 바다입니다. 바다이고 문제는 그 당시의 속도죠. 여러분 배의 속도는 어떤 단위를 씁니까? 노트라는 단위를 쓰죠. KNOT. KNOT 노트라는 뜻은 매듭이라는 뜻이죠. 왜 매듭이란 뜻의 노트가 배의 속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바다의 선원들이 배의 속도를 측정하고 싶은데 마땅한 것이 없어서 일정한 간격으로 밧줄에 매듭을 지어서 배의 속도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유가 돼서 오늘날까지 노트가 배의 속도 단위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노트는 어느 정도의 속도일까요? 1시간에 1해리를 가는 것을 1노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해리는 어느 정도 거리죠? 네, 1850m를 1해리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10노트는 생각해보세요. 18km 정도 달리겠죠? 그리고 20노트면 약 18km의 2배니까 36km가 되는 겁니다. 20노트로 달린다고 했을 때 36km의 속도로 달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 타이타닉이 최고의 속도로 보통 20노트를 놓고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조하러 오는 카르파티아호는 시속 어느 정도 됐을까요? 네, 카르파티아호는 15노트 정도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타이타닉을 구조하러 오기 위해서 다른 배에 불필요한 동력을 다 끊어버리고 최대한 속도에 매진해서 17노트를 놓고 달렸습니다. 그래봤자 결국 17노트면 시속 31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96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시속 31km 정도 달리면 몇 시간에 오겠습니까? 대충 약 3시간 정도 걸리죠. 카르파티아호가 12시 30분에 정확히 SOS를 받았으니까 전속력으로 달리고 왔을 때 새벽 3시 30분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타이타닉이 언제 완전 침몰했죠? 네, 맞습니다. 새벽 2시 20분에 완전히 침몰하고 그 사고 현장 바다에는 구명보트에 탄 채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그런 난민들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늦게 도착해서도 그 700여 명의 어려움에 빠진 그런 승객들을 모두 다 구출해 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나중에 뉴욕 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열렸지만 이 캘리포니아호 선장은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카르파티아호의 선장은 정말 많은 칭찬과 많은 시민들로부터 따뜻한 격려를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의 인물이 캘리포니아호 스탠리 로드 선장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실 캘리포니아호는 당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켰지만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비난에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이 카르파티아의 아서 로스트런 선장입니다. 이 선장님의 과감한 결단과 재빠른 판단으로 그나마 700여 명의 타이타닉 승객들을 구조할 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르파티아호 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존자 도표인데요.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1등 객실, 2등 객실 어린이들과 1등 객실 여자 중심으로 많이 살았고 3등 객실 승객들이 제일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몇 배를 보내서 이제 시신 인양 작업을 했는데 총 328구의 시신 중에 119가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어요. 그 가운데 승무원들의 시신은 바다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머지 수습된 일반인의 시신은 캐나다의 헬리팩스라는 지역에 묘지를 만들어서 매장했다고 합니다. 1985년 심해 탐험가 로버트 발라드라는 사람이 최초로 바다 밑 4km 지점에서 타이타닉의 잔해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타이타닉에 떨어져 있는 잔해들을 보고 있는데요. 선미와 선수, 배 앞쪽과 끝쪽이 두 동강이 난 채 약 700~800m 떨어진 지점에 따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물들을 보고 계시는데 타이타닉 그 배에서 건져 올린 많은 보석들과 그리고 시계, 그다음 화폐, 모자, 목걸이, 그리고 거기서 가방에서 발견된 화폐를 코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1등객 손님들을 위해서 주로 사용했던 많은 그릇들과 그리고 시신이 없는 신발, 옷,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악단이 사용했던 바이올린, 그런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 최후의 생존자인 밀비나 디는 2009년 6월 97세를 일기로 숨졌는데요.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생후 9주였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밀비나 디는 영국 햄프셔에 있는 양로원에서 폐렴 등의 증세가 악화돼 숨졌죠.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 당시 딘의 부모는 미국에서 담배 가게를 열기 위해 이민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밀비나 딘은 젊었을 때는 좀 화려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노후엔 양로원에서 비용을 대기도 힘들 만큼 어렵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타이타닉 해저 관광 투어가 속개됐습니다. 영국 블루마블 프라이빗 회사가 마련한 8일짜리 해저 타이타닉 투어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캐나다의 뉴펀들랜드를 출발한 뒤 승객들을 티타늄과 탄소 섬유로 특수 제작한 잠수장에 태워 비운의 난파선이 100년 이상 잠들어 있는 해저 바다까지 안내하게 된다고 합니다. 1인당 비용은 10만 5,129달러, 우리 단어로 무려 1억 2천만 원 가량임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9명에게 주어지는 첫 항해는 이미 예약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블루마블 프라이빗 회사는 보도자료에서 이 요금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타이타닉호의 첫 출항 당시 1등급 요금인 4,350달러와 맞먹는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발된 지원자들은 깊은 바다에 들어가기 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총 8일의 일정 가운데 타이타닉호 체험은 여행 3일째부터 6일째까지라고 합니다. 타이타닉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